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되게 몇 년 동안 걸리지 않던 감기를 요번에 한번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에서라도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떤 걸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 백오피스 입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백오피스 입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뭐 모르실 분들은 없겠지만 백오피스라는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호텔에는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거는 이제 프론트 오피스죠. 프론트 데스크가 있겠고 뭐 벨 데스크가 있겠고 컨시어지가 있겠고 지하로가 있겠고 이렇게 다양한 프론트 오피스 부서들이 있는데요. 이제 호텔에는 단순히 이런 프론트 오피스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에서 이런 프론트 오피스를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인사팀, 재경팀, 세일즈, 뭐 구매팀, 마케팅, 그 외에도 되게 뭐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을 통칭해서 통합해서 백오피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오피스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신입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내부에서 트랜스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신입으로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이제 사람 뽑을 때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호텔에서 TO가 나면 그 TO를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신입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신입으로 뽑을 때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기존의 호텔이 아니라 신생 호텔의 경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니까 이때 신입으로 뽑는 경우가 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트랜스퍼는 그 TO가 났을 때 신입으로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그 TO가 난 부서로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일즈 팀에 자리가 하나가 났는데 이거를 신입으로 공고를 내서 뽑기보다는 뭐 그 해당 부서의 세일즈 부서장님이나 아니면 뭐 인사팀에서 봤을 때 프론트의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세일즈에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보통은 그 부서장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세요. 혹시 세일즈를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제안을 받으신 분이 저는 세일즈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일즈 요번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 부서로의 트랜스퍼가 보통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는 뭐 아직은 세일즈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사를 하면 새로 신입을 뽑거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또 트랜스퍼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입사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로는 TO가 너무 안 난다는 거예요. 백오피스 부서의 특징상 한 부서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근무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어떤 근속 연수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일례로 제가 전 호텔에 있을 때 4년 동안 거의 그만두시는 분을 못 봤어요. 뭐 재경부든 인사팀이든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도 거의 못 봤고 거의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었고 특히 재경부 같은 경우 거의 그냥 다니시던 분들 계속 다녔고 신입분이 한 분 들어온 거를 봤는데 그게 4년에 한 번 있었던 신입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프론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TO가 많은데 백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런 TO가 너무 적다. 그럼 나는 아무런 경력도 없는데 백오피스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의 경우에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딱 졸업을 하고 지원하는 시기에 어떤 호텔에서 신입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오픈하는 호텔이 있다면 오픈하는 호텔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지원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이제 백오피스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호텔에서만 이렇게 국한돼서 지원을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백오피스 일 자체가 물론 호텔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만 더 넓게 봐서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라고 한다면 노무법이라든지 아니면 4대 보험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백오피스 부서만은 나는 고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기업도 다 지원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난 정말 호텔이 좋아서 호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속에서 백오피스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프론트 오피스 쪽으로 입사를 하셔서 내부 트랜스퍼 기회가 있을 때 부서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따 놓으셔서 내부 트랜스퍼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백오피스 입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백오피스 출신이 아니고 백오피스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 정확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다년간 호텔에서 일하면서 지켜본 결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말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